안녕하세요. 빅콘테스트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분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 서비스 아이디어 제안에 참여한 팀 비오공입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박지윤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유명한 말이죠. 빌 게이츠는 코로나19의 위험은 줄고 있지만 또 다른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약 4년, 아직도 산발적으로 흩어진 정보를 취약계층 등의 대상에 따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나아가 감염병 초기 가짜뉴스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비할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두 고려한 국민 참여 맞춤형 감염병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안합니다. 다음 팬데믹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범용적인 데이터 위주로 사용하였고 유동인구는 월 단위, 그 외는 일 단위입니다. 분석은 파이썬과 R을 이용하였고 R 샤이니를 통해 다음 팬데믹 발생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이 사항들이 저희 조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물론 좋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쉬운 서비스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유저 프렌들리한 서비스를 추구하는 관점에서 4가지 핵심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 사실 자기 이야기일 때 가장 와닿잖아요. 이를 반영해서 저희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여 사용자들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보 신호등으로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저희의 예시는 아리마 예측 모델인데 이를 다음 팬데믹 감염병의 특성에 따라 모델을 발전시켜 정확도를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챗봇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딱딱한 설문조사와 달리 챗봇이라는 친밀한 형식으로 사람들의 참여도를 높입니다. 이렇게 모인 데이터는 자연어 처리를 거쳐 빠른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팝업 형식의 가짜뉴스 정정 기사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코로나 시절 가짜뉴스로 인한 불안 때문에 마스크 사재기를 하신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올바른 정보로 정정한다면 허위 정보로 인한 불안을 방지하여 정부 대응의 편의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핵심 아이디어들을 반영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우선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데이터를 이용해 개괄적으로 감염병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시도별, 연령별 확진자 추이가 상이했습니다. 먼저 시도별 확진자 추이가 상이한 것에서 인구 밀도와 지역 이동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때 인구 밀도는 흔히 아는 땅 넓이 대비 거주 인구수가 아닌 지역에서 활동하는 인구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동인구 수를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연령별 확진자 추이가 상이한 것으로 나이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분석을 통해 감염에 취약한 계층을 뽑아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저희는 취약계층을 감염 취약계층과 건강 취약계층으로 나누어 산출해 보았습니다. 왼쪽 그래프의 경우 Y축은 유동인구수, X축은 유동인구가 높은 탑10인 지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유동인구 OD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유입인구는 역시나 경기도 부천, 서울시 강남, 송파 순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X축은 연령, Y축은 유동인구를 성별로 나누어 그렸습니다. 또한 2020년 1월과 3월을 따로 그려 코로나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왼쪽 1월은 빨강이 여성, 파랑이 남성, 오른쪽 3월은 초록이 여성, 주황이 남성이고 파랑과 주황 남성의 분포가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30대에서 50대 남성은 코로나19 이후에도 이동량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부에서 유입이 많은 지역에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산 초기부터 주의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수도권 거주자들을 감염 취약계층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도 출퇴근하는 30대에서 50대의 직장인도 감염 취약계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전후의 응급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그래프에서 X축은 나이, Y축은 응급실 방문 횟수입니다. 파란색 점은 코로나 이전, 주황색 점은 코로나 이후의 연령별 응급실 내원수를 나타냅니다. 보시다시피 다른 집단과 달리 60대 이상 노년층부터는 주황점과 파랑점의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코로나 전후로 응급 의료기관 방문 횟수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코로나 이후 응급 환자가 아니면 병원에서 응급실 이용을 제한했습니다. 이로 보아 병원은 60대 이상 노년층을 상대적으로 위급한 집단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연령별 응급실 발열 환자 내원수를 나타낸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시간, Y축이 응급실 내원 발열 환자 수이고 나이대별로 다른 색깔로 나타내었습니다. 모든 시점에서 빨간색 선인 0에서 9세 집단이 내원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노년층과 발열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0에서 9세 집단도 건강 취약계층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확진자 예보 신호등을 위해 내일 모레 이틀치의 확진자를 예측하였습니다. 이 분석에는 가까운 미래를 잘 예측하는 간단한 시계열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확진자 수가 크고 변동도 심하기 때문에 Z정규화도 진행하였습니다. 실제값과 예측값을 보시면 증감은 어느 정도 잘 예측한 것을 보실 수 있고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MAE와 RMSE도 작게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호등의 색깔을 정하기 위해 예보 기준을 산정했는데 이때 확진자 수의 절대적인 값보다는 위에 있는 식인 상대 증가율을 이용했습니다. 초록색의 경우 오늘보다 내일 확진자가 적을 것이라는 신호이고 빨간불은 오늘보다 크게 증가할 것이니 조심하라는 신호입니다. 오늘의 세계경제21권에 의하면 2021년 6월 21일 기준 한국은 세계 코로나19 확산 및 백신 접종률 현황 분류에서 가장 좋은 국가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이 날짜 이후는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해도 치사율이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그 전까지의 상대 증가율을 정렬해서 예보 기준을 산정했습니다. 신호는 상대 증가율을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상위 90%, 75%, 50% 지점으로 나누었습니다. 분위는 상대 증가율의 분포를 보고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구간에서 나누었습니다. 이 지표는 다음 감염병 발생 시에도 충분한 확진자 데이터가 쌓인다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한 분석을 토대로 코로나 데이터를 예시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이용자에게 보여지는 공통 탭이 있고 크게 확진자, 비확진자, 의료진으로 나누어 보여집니다. 비확진자의 경우는 나이, 성별, 지역 특이사항에 따라 다른 정보가 보여집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쪽엔 확진자 예보 신호등과 확진자 경향이 있어 감염병 현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른쪽에는 지역별 감염병 관련 뉴스를 지도에 표시하여 궁금한 지역에 커서를 가져다 대면 뉴스가 뜰 수 있게 하였습니다. 왼쪽에는 가짜뉴스 팩트체크로 감염병 팩트체크라는 키워드를 가진 뉴스의 제목들이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새롭게 등장한 감염병명을 감염병 대신 넣기만 하면 바로 사용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다음은 확진자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확진자에게는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여 나이, 성별, 지역, 지병, 증상을 차례로 물어본 후 답변을 입력받아 CSV 파일로 저장합니다. 이를 통해 감염병 초기 쌓인 정보가 없을 때 빠르게 DB를 쌓기가 가능해집니다. 훗날 정보가 쌓인다면 이를 토대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확진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진을 위한 페이지입니다. 아래 보시면 응급실 발열 환자 현황 지도를 히트맵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이는 인구수 대비 발열 환자 수에 대한 정보로 빨간색이 크면 확진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의료진을 위한 정보를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점은 의료기관 사이의 소통이 빨리빨리 되게 하자였습니다. 긴급 팬데믹 상황에는 각 병원이 포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전화나 메시지로 소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시간 응급실 발열 환자 데이터를 히트맵에 연동시켜 응급실 현황을 한눈에 파악 가능하도록 제작하였습니다. 응급실 발열 환자 데이터 대신 추가적인 의료진을 위한 증상 데이터나 응급실 혼잡도 데이터가 있다면 레이아웃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비확진자를 위한 페이지입니다. 비확진자에겐 예방, 대처 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왼쪽 배너에 나이, 성별, 지역, 특이사항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정보가 왼쪽 아래에 뜨게 됩니다. 이때 맞춤형 정보들은 앞선 분석들에서 나온 인사이트를 활용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30대 서울 거주 임산부를 입력하게 되면 임신, 수도권 거주이므로 주의문구 추가, 30대이므로 직장인일 수 있어 잦은 외출 주의문구를 추가한 후 기본적인 예방접종, 마스크 착용 정보와 함께 제공됩니다. 또한 코로나 시기에 가장 궁금했던 정보가 무엇일까 생각해보니 아무래도 집합금지 관련 법이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레이아웃에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된 감염병 단계와 가게 운영 시간, 집합 인원 등 실생활에 밀접한 정보들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활용 방안 및 제언입니다.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존 서비스보다 본인의 상황이 밀접하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표현들을 사용하여 본인의 정보만 입력하면 되므로 남녀노소 전부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정보들을 컴팩트하게 확인하여 정보 검색의 피로도를 줄여줄 수 있고 챗봇 서비스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은 미래의 팬데믹 초기에 바로 활용 가능한 DB를 쌓을 수 있습니다. 덧붙여 확진자로부터 직접 받는 데이터는 쉽게 얻기 힘든 데이터로서 저희가 만든 서비스가 유용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제언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절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한 QR코드와 어플리케이션을 접목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아가 직업별 대면 정도를 고려한 직업 맞춤형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프로젝트에서 직업 단계까지 세분화하면 주 목적인 대국민 서비스에서 벗어날 것이라 판단했지만 추후에 서비스가 고도화된 후 추가한다면 더욱 개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저희는 코로나 기준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앞으로 나오는 병의 종류에 맞게 취약계층을 비슷한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래에는 챗봇을 통해 정보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확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게 발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확진자의 챗봇 답변을 자연어 처리하여 데이터가 없는 초반에도 빠르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확진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답변을 생성해서 대화 형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서비스가 다음 팬데믹 발생 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